그 2011년 10월 들어서 코로나부터도 갑자기 이제 영화 도가니가 우리 사회를 이제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어서 이 시설의 문제, 이제 장애인의 문제가 이제 그것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흐름을 타고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다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단체,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04년, 2005년부터 이런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법인의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고, 또 해결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고, 2007년도에 이제 당시에 현해자의원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까 이제 박경석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 보수와 그런 사회복지 법인의 그런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아무런 성과 없이 이제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영화 도가니의 붐을 타고 이렇게 다시 이제 사회복지 법인의 문제, 또 이제 탈시설의 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고 이렇게 이제 토론의 자리를 다시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참 감회가 새롭다는 느낌이 먼저 들고요. 또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문제되었던 법인의 문제, 그리고 탈시설의 문제가 제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는 저희가 이제 활동을 벌써 이제 7년, 8년 넘게 이제 이 시설 문제로 해왔는데, 사실 영화 한 방에 이제 바로 이렇게 붐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그만두고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사실 영화도 이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또 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혈급은 돼. 네. 뭐 조연이라도 시켜주시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회복지 법인과 이 시설의 문제를 이제 맞닥뜨리게 된 계기는 지난 2004년도에 어느 이제 미신고 시설 조사를 하러 나갔던 때인데요. 그 당시에 그 시설은 정말로 이제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이제 사회에 이제 위해를 가하지 않은 그런 너무나도 선량하고 또 이제 사회에서 이제 버림받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설 밖에 나가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그 시설에 보낸 아버지와도 소통을 못하고 통화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면담을 하게 됐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밑으로 쪽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좀 편지를 붙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은 이제 자신이 이제 앞으로 술, 담배 안 하고 이제 사회 나가서 똑바로 살 테니까 자기를 제발 이제 시설에서 꺼내달라 라는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런 편지를 전해받고 이제 우체국에서 이제 의표를 붙여서 붙여드리는데 참 그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운 걸 떠나서 이런 이제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랑 이제 동시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라는 것이 참 눈물겹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전화 한 통 못하고 시설 밖으로 이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 시설은 미신고 시설이었는데 버젓이 이제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또 이제 그런 족벌 법인으로서 잘 운영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시설의 문제, 사회복지 법인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 물론 이제 2005년도에도 있고 최근에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 왔지만 그런 문제 반드시 또 근절이 되어야 하지만 저는 이제 시설에서 그렇게 외부와의 소통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원에 있는 동물처럼 사육당하고 있는 먹고 자고 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이 법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당위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들한테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에 만족을 하고 평생 시설에서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참 정말로 21세기 선진국을 계열에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도 어느 시설에서, 어느 정신병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위해서는 물론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인권침해 대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입법화된 이런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탈시설화와 그들의 그런 권리 보장, 또 이제 그런 권리擁호 체계 마련, 또 이제 시설의 공공성, 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가 제도화되지 않으면 저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토론자 중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오시고, 또 이제 민주당하고 구체적으로 가미될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정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사회복지 시설 법인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사적인 재산, 사유재산, 사유지에 머무는 것인가 라는 점을 이제 저는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복지 사업의 분명히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그런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에 근거한 국가와 지자체의 그런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간에서 이런 사회복지 사업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사회복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재원이 마련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서 거의 전액을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 사실 사회복지법인이 사유화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설립 위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의 인건비와 그들의 운영비 전액을 사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는데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공적 책임이 있는 그런 근거에서 이런 법인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 기본 재산을 변경할 때도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법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권 침해, 성폭행이니 혹은 이제 배임이니 횡령이니 혹은 이제 강제불임 시술이니 이런 다양한 인권 침해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설 자체에 있으면서 아무런 희망과 욕구도 없이 그저 먹고 자는데 만족하는 그런 시설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들이 진정 원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의 욕구를 의견 수렴해서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 10조와 34조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 존엄성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성 확보,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의 공공성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차제에 이런 이제 법인의 문제와 시설의 문제를 근절하려면 탈시설, 자립생활을 사회복지 사업의 원칙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옴세드 판결에서도 나와 있듯이 불필요하게 그들이 원치 않는데도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시설에 수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 이제 격리 수용 자체가 차별이기 때문에
이런 장애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 불필요한 시설 수용 자체를 근절해야 될 현실적인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과 법인을 규율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그런 불필요한 시설 수용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원칙을 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원칙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여야 하고, 이제 이러한 시설 수용은 지역사회에서 도저히 이제 할 수 없고, 본인도 그런 시설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최후 수단으로서 아주 보충적인 수단으로서만 기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인과 시설 내 그런 생활자들을 가능하면 이제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탈시설화의 과정을 국가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행할 책임을 명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자립생활,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그런데 뭐 주거지원이라든가, 혹은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혹은 뭐 의료지원, 혹은 이제 뭐 직업재활, 뭐 교육지원, 다양한 이제 필요로 한 서비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또한 제공을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음으로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인데요. 이런 공공성 강화에 관한 논의는 사회복지 법인 전체를 비리와 부패의 원상, 인권 침해의 원상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형법상의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횡령배임죄를 이제 규율하고 있는데, 그렇게 횡령배임죄를 규율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을 횡령배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듯이 일부 비리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규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성과 투명성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부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비리, 횡령 때문에 대다수의 헌신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사회복지의 그런 원래 정신으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 운영자들이 이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비난의 그런 색안경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이제 거두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회복지 법인 스스로가 그런 자구책으로서 이런 공공성과 투명성을 앞장서서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횡령과 배임이나 혹은 이제 시설 내 폭력, 인학교 같은 이제 성폭력 문제가 이제 근절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입법적인 해결도 필요하지만 사법부에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이제 운영자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제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는 물론 현실적이고 이제 정말로 봉사의 정신으로 희생을 하고 있지만 일부 벌어지는 이제 이런 인권 침해와 비리 문제들은 그들 생활 장애인들이나 시설 생활자들 골모로 잡아서 사실상 이제 착취를 하고 양의 탈을 쓰고 늑대로서 이런 활동들을 이제 인권 침해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철저한 이제 수사와 처벌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시설 내의 비리, 폭력, 성폭력의 문제는 절대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 공익이사들도 또 이제 족벌 체제를 깨뜨리고 또 이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총선 3분의 1 이상은 공익이사로서 외부에서 법인과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겠고요. 또한 이제 이사회에 대해서 그런 이제 불법과 그런 인권 침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 사실은 이를 직접 행한 그런 비리자나 그런 인권 침해자뿐만 아니라 이사회 내에서 이를 보고도 방조하고 혹은 이제 묵과하고 있는 그런 이제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건 이제 지난 성남재단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사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제 이사회의 그런 이제 방조 책임을 당연히 다른 이사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사회복지법인에서도 반드시 이제 똑같이 좀 책임을 물어야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미신고 시설들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이 수급자를 본모로 한 이제 사업, 또 하나의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이 확보가 되고 그런 이제 투명성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미신고 시설 반드시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의 그런 이제 외양을 그리고 주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규율하고 폐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임시이사 제도를 실질화시키고 시설운영위원회를 강화하고 또 이제 시설 내 그런 정보 제공, 서류 비치 의무, 평가기관 강화 등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용자들,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 보장의 내용인데요. 지난 2003년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 절차가 사회복지 사업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제 조치제도로서 시의 차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비로소 이제 이용자들의 권리로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권 제도가 실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의 그런 실시 과정에서 당사자가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러한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이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실질화시키기 위해서 예산과 조직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인 권리 옹호 시스템의 도입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비단 법인 내 시설 내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그런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이기도 합니다. 광주인하학교 사건은 사실 우리나라 인권의 부끄러운 자아사이기도 한데요. 인권국가라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가 이제 존속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들은 스스로 그런 권리구제나 인권을 옹호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권 보호와 옹호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또한 이제 지역마다 경찰청 혹은 이제 검찰청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인권 침해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제대로 된 실효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공부, 서울대 공부를 한 곳만 두고 지역에 세 곳의 지구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고 즉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 결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찰과 소위 수사기관도 사실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장애인의 관점에서 수사하고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의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지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근거가 이제 사회복지 사업법에도 미국의 그런 P&A 프로텍션 에듀커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근거를 사회복지 사업법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결론을 맺자면요. 사실 우리가 매번 이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뭐 성폭력 사건 터질 때마다 정부에서 이제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장애인 여성 성폭력 사건 터져서
정부에서 또 이제 뭐 처벌을 강화하고 혹은 이제 뭐 전문 수사 인력을 배치한다라는 이제 각종 이제 시책을 내놨고 또 이제 전국의 모든 장애인 시설을 또 이제 재차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저는 이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논문입니다. 왜 2005년도에는 그렇게 방치를 해왔는데 왜 지금 2011년에 와서 그렇게 다시 이제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시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진정성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 그런 정부와 그런 국회를 이렇게 제대로 그런 입법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가니로 인해서 이러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그런 의지와 힘을 모아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탈시설 그런 장애인들의 권리 확보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